안녕하십니까. 수질을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수질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다질 수 있는 기초 다지기 시간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기초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공부를 하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수질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중요한 기초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질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기초가 뭐죠? 분자량입니다. 따라서 몰 농도라든지 여러분들이 노르말 농도를 계산했을 때 분자량을 알아야지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분자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분자량이라고 하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량과 원자량을 합친 값이죠. 자, 일종의 우리 가족으로 보면 가족의 몸무게가 원자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원자를 다 기억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9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원자량을 충분히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C라는 탄소가 있죠. 탄소의 원자량은 12, 그리고 O라는 산소는 16, 그리고 H라는 수소는 1입니다. 자, 그리고 N이라는 질소는 14의 값을 가지고, 그리고 NA라는 나트륨은 23, 그리고 S라는 황은 32의 값을 가지죠. 그리고 CA라는 칼슘은 40, Mg라는 마그네슘은 24, 그리고 Cl이라는 염소는 35.5를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9개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대부분이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NaOH다. 그러면 NA의 원자량이 여기서 얼마죠? 23. 그리고 O의 원자량은 16. H의 원자량은 1. 그래서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면 40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CaOH2를 보겠습니다. 그럼 CA의 원자량이 얼마죠? 40. 그리고 O가 16짜리가 2개. 그리고 H 1짜리가 2개. 그래서 74의 분자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NaCl 한번 볼까요? NaCl. 자, NaCl. NA가 23. CL이 35.5. 그러면 58.5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포도당. 자, 포도당의 분자량을 보시면 12짜리가 6개 있어요. 그리고 1짜리가 12개. 그리고 O가 16이죠. 16짜리가 6개. 그래서 얼마의 값을 가지나요? 180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값을 계산을 했을 때 분자량을 계산을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본적인 단위 환산입니다. 단위 환산. 자, 단위 환산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그럼 퍼센트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면 100분율로 10의 마이너스 2승의 값을 가지게 돼요. 자, 그리고 ppm이라는 값이 있어요. ppm이라는 것은 100만 분율의 값으로서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의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보면 얼마가 차이 나죠? 10의 4승만큼 퍼센트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퍼센트 곱하기 10의 4승을 하게 되면 ppm이 되는 거죠. 그리고 ppm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하게 되면 퍼센트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ppm이라고 하면 어떤 단위를 나타내죠? 미리그램 퍼 리터 또는 그램 퍼 미터의 삼성과 동일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게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고자 해요. 왜 그러냐면 주로 우리가 미리그램 퍼 리터라는 ppm의 단위를 주는데
총량으로 계산했을 때는 kg per m의 삼성의 단위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환산을 했을 때 지금 여기 보세요. 미리그램을 kg으로 고칠 때 10의 마이너스 3성, 리터를 미터의 3성으로 고쳤을 때 미리그램을 kg으로 고쳤을 때 10의 마이너스 6성, 그죠? 그리고 리터를 미터의 3성으로 고쳤을 때 10의 마이너스 3성. 분자에서 환산하니까 10의 마이너스 3성은 10의 플러스 3성이 되겠죠. 합이 얼마가 되죠? 10의 마이너스 3성이에요. 다시 말해서 ppm 미리그램 per 리터 그램 per 미터의 3성을 킬로그램 per 미터의 3성으로 전환했을 때는 10의 마이너스 3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퍼센트를 ppm 미리그램 per 리터 그리고 킬로그램 per 미터의 3성으로 전환했을 때 얼마의 값이 필요하냐면 여기는 10의 4성이 필요하고요.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3성이 필요하죠. 따라서 퍼센트를 킬로그램 per 미터의 3성으로 바로 보낼 때는 곱하기 10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총량이에요. 총량. 우리가 총량이라고 하면 킬로그램 per day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농도라는 단위를 킬로그램 per 미터의 3성으로 바꿔서 뭐를 곱해주느냐 하면 유량을 곱해주시면 바로 총량이라는 단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농도 단위가 킬로그램 per 미터의 3성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미리그램 per 리터로 주어지기 때문에 미리그램 per 리터에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서 킬로그램 per 미터의 3성으로 환산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정을 해 주셔야지 적합하게 보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위가 뭐가 있느냐면 점성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점성계수의 단위가 있는데 점성계수는 C 포이즈 그리고 포이즈 그리고 킬로그램 per 미터 세크. 자,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포이즈라는 것은 그램 per 센치 세크예요. 킬로그램 per 미터 세크보다 작은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값의 차이를 보면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성이죠. 따라서 센티 포이즈를 포이즈로 바꿀 때 10의 마이너스 2성, 포이즈를 킬로그램 per 미터 세크로 바꿀 때 10의 마이너스 1성, 그리고 센티 포이즈를 킬로그램 per 미터 세크로 고칠 때는 10의 마이너스 3성. 따라서 점성도에 관계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에서 어떤 말을 쓰느냐면 단위를 나타냈을 때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MKS 단위와 CGS 단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MKS라는 것은 미터와 킬로그램과 세크의 조합, 그리고 CGS라는 것은 센티미터와 그램과 세크의 조합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점성계수에서 킬로그램 per 미터 세크는 MKS 단위, 포이즈가 되는 그램 per 센치 세크는 CGS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단위를 사용했을 때는 MKS 단위와 CGS 단위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뭐를 보느냐 하면 시험 문제 자체 내에서 우리가 비중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비중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비중의 단위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비중의 단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액체의 무게에서 기준 물질인 물의 무게를 나눠준 값이 비중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중의 단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밀도에서 빌려서 사용합니다. 왜? 부피를 중량으로, 중량을 부피로 전환하기 위해서 비중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따라서 비중의 단위는 그램 per 센치의 3성, 그리고 그램 per 밀리리터, 그리고 그램 per cc죠. 여기에서 분자와 분모의 단위를 10의 3성씩 키우게 되면 킬로그램 per 리터, 그리고 톤 per 미터의 3성이라는 비중의 단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물의 비중이 4도씨에서 물의 비중이 1.0이에요. 반면에 4도씨에서 물의 비중량이 얼마냐?
1000kg/m의 삼성이라고 하거든요. 이 단위를 환산해 보자 말이죠. 그러면 비중의 단위가 g/cm의 삼성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값을 kg/m의 삼성으로 전환을 해요. 그러면 보세요. g을 kg으로 고쳤을 때 10의 마이너스 3성. 자, 그리고 cm를 미터로 고칠 때 10의 마이너스 2성. 3성이 붙었으니까 3을 곱하면 돼요. 그럼 합이 10의 마이너스 6성이죠? 자, 단위는 분자를 올려서 환산하니까 10의 6성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10의 마이너스 3성, 10의 플러스 6성이니까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되죠? 10의 3성. 그래서 물의 비중 1.0은 물의 비중량 1000kg/m의 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 물의 비중을 1.0톤/m의 삼성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단위가 똑같잖아요. 보시면. 그죠? 같은 단위죠? 같은 비중의 단위거든요. 자, 이 값을 여러분들이 kg/m의 삼성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그러면 얼마를 곱하면 되느냐는 거죠. 따라서 톤을 kg으로 바꾸면 되니까 얼마를 곱하면 되나요? 10의 3성. 그럼 비중 1.0인 값은 kg/m의 삼성으로 나타냈을 때 1000kg/m의 삼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비중의 사용 용도가 있었을 때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비중의 단위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 그만큼 계산값이 쉬워진다. 그런 뜻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처리를 해서 발생한 물질이 설러지죠, 설러지. 따라서 설러지의 개념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설러지를 약자로 SL이라고 표현하면 이 설러지라는 것은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고형물이라는 물질과 함수율이라는 물질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설러지를 처리한다는 것은 함수율, 물을 제거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고형물과 함수율을 합치면 설러지 100%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고형물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00- 함수율 또는 1- 함수율로 계산하죠. 퍼센트가 있을 때 없을 때의 차이니까. 반면에 함수율을 계산했을 때는 100- 고형물 또는 1- 고형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함수율과 고형물 중에 하나만 주어져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반대편을 알 수 있다는 소리죠. 수분이 90%면 고형물은 10%, 고형물이 40%면 수분은 60%.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한 개만 주어진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고형물 중에서 TS라는 고형물 중에서 두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죠. 어떻게 나누느냐 하면 VS라는 물질과 FS라는 물질로 나눌 수 있어요. VS라는 물질을 유기물 또는 휘발성 고형물. 자, 그리고 FS라는 물질을 무기물, 잔류성 고형물이라고 하거든요. 자, 따라서 유기물과 무기물을 합쳤을 때도 고형물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유기물이 70%면 무기물은 30%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서로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스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기물이 분해가 된 거죠. 유기물이 분해된 것만큼 가스가 발생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질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호기성 반응식과 혐기성 반응식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구하는 건데, 자, 먼저 반응에 있어서 호기성 분해라고 하고 혐기성 분해라고 하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산소의 유무입니다. 그죠? 따라서 호기성 분해는 O2를 사용을 하는 거죠. 반면에 혐기성 분해는 산소 O2를 자, 여기서는 O2를 사용하지 않는 분해예요. 따라서 호기성 분해를 하게 되면 CO2와 뭐가 나오죠? H2O. 혐기성 분해를 하면 CO2와 CH4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호기성 분해를 먼저 보면 여러분들 박테리아가 O7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업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따서 5, 7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산소하고 결합하면 호기성분해요. 그럼 CO2와 H2와 N은 NH3로 여러분들 분해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개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탄소가 5개니까 오른쪽에도 5개. H가 7개인데 H2 앞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질소를 먼저 보내줍니다. 질소가 1개, 왼쪽에도 1개, 오른쪽에도 1개니까 질소가 있는 H가 3개가 있어요. 그러면 7개가 와서 3개를 먼저 줬으니까 4개가 나오죠? 그럼 H2에서는 2개짜리가 있으니까 2분의 4는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소를 계산을 하는데 여기는 2개짜리가 5개 있으니까 10개 산소가, 1개짜리가 2개가 있으니까 합이 12개예요. 그러면 산소를 O2에 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유기물 중에 2개를 먼저 줍니다. 그러면 O2 앞에는 몇 개? 10개가 와야 되니까 2분의 10은 5가 되는 거죠. 호기성분해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글리신입니다. 글리신. H가 2개, 수소가 5개, O가 2개, N 1개. 글리신은 산소하고 결합해서 호기성분해를 하면 CO2와 H2와 HNO3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개수를 맞춰보면 탄소가 2개니까 오른쪽에도 2개, H가 5개니까 자, 오른쪽에도 먼저 N이 있는 쪽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H가 1개, 그럼 4개가 오니까 2분의 4는 2가 되는 거죠. 산소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2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4개, 1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2개, 그리고 3개가 있어요. 그럼 몇 개? 7개. 따라서 7개가 O2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2개를 먼저 줍니다. 그럼 5개가 있죠? 2분의 5는 얼마가 됐죠? 2.5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4개, 2개, 6개, 9개죠, 9개. 자, 9개가 가서 2개를 주면 7개가 나오니까 3.5개입니다. 3.5개.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호기성분해의 가장 대표적인 CHON으로 구성된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호기성분해 중에서 C와 H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와 H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벤젠이에요. 그러면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와 H2에서 자, 보세요. 탄소가 6개니까 오른쪽에도 6개, H가 6개니까 자, 여기는 2분의 6은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산소는 12개, 3개, 15개예요. 따라서 O2 앞에 오면 2분의 15는 7.5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다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산소가 들어가는 거 하나 해볼까요? 유기물에 산소가 들어가는 거 CH3OH 메탄올입니다.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와 H2O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탄소가 1개니까 오른쪽에도 1개, H가 3개 1개니까 4개죠. 따라서 2분의 4는 2. 그리고 산소 계산하면 2개, 2개, 4개가 있어요. 따라서 4개가 다 오면 안 되고 유기물을 먼저 줍니다. 그럼 3개가 나오죠. 2분의 3은 1.5.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자, C가 2개고 H 6개 에탄입니다. 자, O2는 CO2 플러스 H2O다. 자, 여기서 C가 2개니까 오른쪽에도 2개, H가 6개예요. 그럼 2분의 6은 3개, 산소 계산하면 2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4개, 1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7개. 따라서 O2 앞에 오면 2분의 7은 얼마가 되죠? 3.5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수를 맞추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혐기성분해입니다. 혐기성분해. 따라서 혐기성분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되는 물질은 CO2와 CH4가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게 C 6개, H 12개, O 6개. 뭐가 되나요? 글루코스, 포도당이죠. 포도당. 자, 포도당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호기성과 혐기성 같이 잘 나오는데 주로 혐기성으로 나옵니다. 그럼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CO2와 CH4로 분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탄소가 왼쪽에 몇 개 있어요? 6개. 그래서 반반씩 나눠줍니다. 따라서 3개, 3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는지 하면 CH3, COOH, 아세트산이죠? 동일하게 CO2와 CH4가 나오는데 왼쪽에 탄소가 몇 개 있죠? 2개. 그래서 오른쪽에도 한 개씩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중량으로 계산을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g이라는 중량으로 계산해야 되겠다고 하면 반응식에 지금 나와 있는 개수 곱하기 분자량을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현기성에서 메탄처럼 기체라고 그러면 체적이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체적 리터로 계산해야 되겠다고 하면 개수 곱하기 기체에서 체적은 무조건 22.4리터죠. 따라서 개수 곱하기 22.4를 하게 되면 뭘 계산할 수 있죠? 체적으로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고 수지를 접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좀 쉽게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 분자량 계산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호기성과 현기성 분해에 관계되는 내용, 그리고 간단한 단위 환산이죠.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그때그때 체크를 하고 제가 가르쳐 줬던 내용들을 익히시면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 있게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하게 되면 그만큼 공부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질에서는 또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수면 부하율이다. 수면 부하율이라고 해서 단위가 미터의 삼성 퍼 제곱미터, 예를 들어서 데이다. 그러면 단위를 이 과정에서는 만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면 미터의 삼성 퍼 데이라는 것은 어떤 단위가 되는 거죠? 유량의 단위죠. 유량. 그리고 제곱미터라는 것은 뭐냐면 면적 중에서도 수면적의 단위예요. 이런 식으로 단위를 맞춰가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단위를 정리하면 미터 퍼 데이. 그럼 미터 퍼 데이에서 데이라는 것은 시간, 그리고 미터라는 것은 깊이. 그래서 수면적 부하율은 유량 나누기 수면적 또는 깊이 나누기 시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제가 기초다지기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항상 사용하는 값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만큼 유익하게 또는 공부하는데 조금 더 쉽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지금 계시는 문제들도 전부 다 여러분들 선배들의 도움으로 제가 구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 치고 나면 필기시험 문제 같은 경우나 실기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필기시험 문제는 가지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오셔가지고 휴대폰으로 잘 보이게 찍은 다음에 그냥 보내주면 잘 안 보이니까 PDF 파일로 바꿔서 제 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톡으로 보내실 분들은 환경에도 전용폰 010-6435-8625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메일로 보내주실 분들은 영어 소문자 KWE 숫자 7002 골뱅이 한메일 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가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걸 꼭 생각하시고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는 한 번만에 끝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인강 같은 경우에서는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강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적어도 2번 이상 강의를 듣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 하고, 내용 자체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 하고는 여러분들 성취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한 번만에 끝낸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처음 공부를 하게 되면 모르는 내용이 대부분이니까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번 이상 전체 강좌를 반복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어렵다, 내가 못하겠다, 그건 당연히 못해요. 항상 쉬우면 국가공인기술 자격증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수준이 돼야지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서 무던하게 노력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 목표는 내가 시험을 쳤을 때 한 번만에 합격한다는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엄청난 공부를 하는 거죠. 왜? 한 번만에 합격하기 위해서. 한 번만에 합격을 해주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떨어지면 했던 공부를 또 해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한 번만에 끝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그리고 죽기 살기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충대충 해서 합격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장담컨대 그냥 말을 그렇게 할 뿐이죠. 열심히 하는 사람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